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 이제 시간이고요. 스타트업의 리스크란 당신의 사업은 안전한가요? 라고 하는 주제로 짧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조금 시끌시끌한 사건이 있었죠. 지금도 온고잉 상태로 진행 중인 사건인데,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별 상관없겠죠. 그 머지 포인트와 관련된 사건들. 사실 저는 그쪽 업체를 특별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얘기를 좀 넌지시 듣기는 했지만은, 지금 언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은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주변의 창업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지 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강좌는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지금 가장 큰 쟁점은 그거잖아요. 이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확장 계획이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쇼크였냐, 아니면은 이제 계획된 폰지 사기였냐,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논의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업의 관점에서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보통 이제 이게 만약에 남의 일이 아니고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즉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 소재를 따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도 이제 사커튼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겪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싫어하고, 간단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가 아는 그 창업 기업에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투자의 개념은 진짜로 그 회사가 상장 전이고, 상장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막 크고 있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1억 원 정도를 주고 그 회사의 지분을 받은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제 회사의 그 단가 자체는 이제 500원 정도였는데,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한 2, 3년 정도 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그만큼 이제 회사의 자산 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500원에 사진 않았고 1억 원어치의 지분을 적절한 이 주가의 그 협상 아래서 이제 샀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한번 저한테 얘기라도 했었으면 의견을 얘기해 줬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했고요. 뒤늦게 이미 대출까지 받아서 협약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게 했는데 이제 약간 코스메틱 쪽이었고요. 이제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걸 써보니까 너무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효과의 커버리지가 아토피, 탈모, 그 다음에 온갖 피부병,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의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게 대기업에서 이거 알면은 난리 난다고 그러면서 지금 해외 수출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박이 나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느 정도까지 검증을 했냐, 지금 보면은 주변에 몇 명 써봤다는 거 효능을 봤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 되고, 그래서 좀 검증이 어느 정도 됐냐 그러니까 인증시험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써본 사람들 중에 몇 명 자기 아는 사람들도 평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미 수출 계약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이제 대규모 공장만 지어가지고 가면 되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본인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단계에서 남의 말을 듣고 덜컥 1억 을 집어넣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 좀 위험한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되게 황당한 말을 들었죠. 네가 공학 전공을 해서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사업은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영의 기본이고, 이번에 주식도 되게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정말 나는 투자를 되게 잘했고 앞으로 이 회사 대박 나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어쨌든 사업은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거다, 그게 경영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제가 창업 교육을 하던 시기는 아니었고, 사실 그때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가치평가를 되게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벤처기업에서 될 만한 사업, 안 될 만한 사업이나 그 대표님들이 얼마나 자기 사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과장을 많이 하고 그만큼 포장을 많이 하는지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되게 정직한 대표님들도 있는데 뭐 그건 그거 논외로 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되게 쎄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회사가 아직까지도 뭐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사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조사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서는지를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의도했던 대로는 안 됐다는 거고요. 뭐 사실 물어봤자 이제 그 지인과의 어떤 관계만 상할 뿐이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1억 원이라고 해도 그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데미지가 큰 그런 건 아니고 뭐 몇 년 고생은 하겠지만 또 메꿀 수 있는 금액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의 기본이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 모든 사업은 리스크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리스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업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인증시험도 안 거친 제품을 적절한 어떤 확인도 없이 남들이 해보니까 정말 좋대더라 막 탈모가 방지가 되고 뭐가 됐더라 해가지고 덜컥 그 제품을 받아오면서 1억 원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뭐냐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지는 거다라고 하는 경영 리스크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 검증된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돌발적인 요소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생각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고 그것 때문에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됐을 때 그걸 리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리스크의 범주를 정의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언제 어떤 경우에든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다 리스크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증시험이 제대로 결과가 나와서 정말 대박이 나올 결과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미 나오고 이제 시장에 조금 더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가 클 때쯤 되면은 리스크는 확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테니까 내가 투입하는 금액 대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 지인도 그런 의미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라면은 안 했을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리스크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 편인데 만약에 혼자서 창업을 해서 혼자서 샵을 운영하다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뭔가 일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다수의 리스크는 이제 대표자 본인이 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다음에 리스크의 종류가 좀 다양해질수록 실질적인 그 리스크의 대상자는 대표에서 직원으로 직원에서 투자자로 투자자에서 이제 고객까지 모든 사람으로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머지포인트 사태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고 사실 뱅크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는 직원들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가고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을 테니까 이게 뭐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회사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가 떨어지게 됐으니까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쇼크를 받았겠지만 고객들은 사실은 이번 일에 대해서 뭐 크게 죄지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뭐 여기에 뭐 투자의 관점에서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포인트를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니까 당연히 그 혜택을 받으면서 그 어떤 혜택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사실 뭐 그 전에 뭐 받을 만큼 받지 않았냐 누릴 만큼 누리지 않았냐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쉴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인 거죠. 어쨌든 내가 들어간 비용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100%다 그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기존까지 이 서비스를 누리면서 고객들이 누렸던 그 혜택과 이번에 고객들이 얻게 되는 정신적인 어떤 피해와 손실을 동일 선상에서 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혜택을 본 건 혜택을 본 거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건 피해를 본 거라는 거죠. 기존에 어떤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 이번 일에서 피해를 보는 것 자체가 그걸로 벌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럼 이런 리스크가 왜 발생을 했냐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고 원인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봐서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리스크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인데, 근데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안이함과 탐욕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문제는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항상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기업 사업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사실 뭐 이번에 이 머지 포인트 사태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어떤 것들을 봤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냥 하나의 레퍼런스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한테 있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예기치 않게 터져버리면은 나는 그냥 천하의 개쓰레기가 되면서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저는 리스크는 어느 선까지는 안이함과 탐욕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어느 정도 거기에 해칭을 걸 것이냐. 이 해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주식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수익의 주식을 보통 이제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 다른 주식에 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떨어졌을 때 거기서 역으로 레버리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른 투자 수단을 걸어가지고 얘가 이제 폭락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만큼 좀 벌충을 해서 완전히 제로섬을 하진 못하겠지만은 손실률을 한 반으로 줄이는, 그렇지만은 이게 고수익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버리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방법들을 만드는 거 우리가 보통 해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항상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머지 포인트 사태에서도 충분히 몇 달 전부터, 작년부터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불안한 모델이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요소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제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긴장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해칭을 거느냐가 필요한 내용들이었는데, 문제는 해지를 건다는 거는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고수익의 주식인데 얘가 폭락을 할 때 대비해서 폭락을 해도 역으로 여기에서 벌충을 할 수 있는 옵션이나 선물을 걸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얘가 폭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대량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서 해칭을 걸어놓은 것들은 상대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 주식의 가치를 모두 다 못 얻게 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한 5개의 종목에다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확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가 죽는다 그래도 이게 확 치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의 탐욕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되냐? 이 4개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으면은, 나머지 4개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으면은 내가 이 하나의 수익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스란히 먹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할 경우에도 아무거나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 4개의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고 하나만 보면 되는 걸 4개를 5개를 동시에 봐야 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귀찮음들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전적인 전략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사람의 안이함과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 해칭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의 선택지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위험해 보이고 사실은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성장 속도대로 거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지난 리스크나 우려 같은 것들은 완전히 종식을 시키고, 이거 봐라 결국엔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국민 영웅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비슷하게 성장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기업들을 뭐 예시를 들진 않겠지만은 뭐 초창기에 굉장히 뭐 너무 약간 갑질 논란이 일 정도로 되게 그 안 좋은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되게 힘들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해가지고 대박이 터져서 급성장한 사례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몸집 불리기를 하면서 유통구조를 되게 희한하게 만들고 되게 어려워가지고 되게 불안불안하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하다가도 결국에 어느 시점에 흐름을 잘 타가지고 급성장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이런 머지 포인트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거를 했던 것이냐, 그런 목표를 취하다가 사실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이 사태까지 갔던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애초부터 좀 악의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단죄의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거고, 잘잘못을 따지는 영역에서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사업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랬을 때는 애초부터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다루는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아니면 창업에 대한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논외로 쳐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사업의 관점에서 내가 뻔히 눈에 보이는 리스크가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진짜 100만 분의 1의 확률, 100만 분의 1은 아니었다, 뭐 한 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정말 재수없게 터졌다, 그걸 재수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터졌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안이함과 탐욕의 산물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해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런 해지를 하는 걸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예 설마 이렇게까지 가겠어?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가 비슷한 사태였잖아요. 그 당시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한테 만날 때마다 연락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불안하다. 아무리 봐도 몇 달 안에 한번 경제가 뒤집힐 것 같은데 니들한테 타격이 갈 수도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놓으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대응을 했던 친구들은 뭐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냥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는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뭐 대충대충 넘어갔던 기업들 중에 보면은 박살난 기업들이 꽤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되게 안이한 생각이었던 거죠. 뭐가 아니했냐?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함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조언을 한 게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걸 고려조차 안 한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돈을 안 들이면은 내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 돈을 내 사업을 하는데 쓰고 나중에 코로나 끝났을 때 쫙 치고 올라가면은 벌써 준비돼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게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사업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번 사태도 어떤 의도로 뭐가 생겼냐라고 하는 걸 분석하기 전에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에 전조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 대표로서 직무유기란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그 리스크를 미연에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예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대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역할 중에 하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만약에 리스크는 안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대표의 책임이 맞고요. 잘못을 진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아예 몰랐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우리 뭐 이거 충분히 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을 줄 알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야말로 정말로 대표로서 직무유기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실제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혼자서 그냥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빚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사실 그냥 안타까운 거지 남한테 피해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은,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사태와 같이 뭔가 그 역할 자체가 과도하게 불어난 몸집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터져나가는 이런 이제 영향이 생겼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되게 힘든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많이 조심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도 굉장히 조그마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회사가 또 성장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회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스타트업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잘 되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요, 사실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겠죠.
결국에는 이 사태를 무사하게 잘 넘기고 이제 지금 이제 펀드, 그러니까 환불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사하게 돼서 이 고비를 한번 넘기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는 위기를 극복한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국민 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되지 않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뭔가 예상과 다르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상당히 좋은 얘기는 못 듣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길이 남을 10회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판단하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초부터 이 서비스 자체 쓰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저는 좀 불안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모를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는 여기는 좀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관망하는 형태로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결과가 얘기해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리스크가 발생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위험은 분명 예전부터 예견돼 있었고,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냥 작년에 이제 비슷한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도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구조 자체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그냥 커뮤니티, 웬만한 관련 커뮤니티 들어가면 한두 마디쯤은 댓글로 달리던 얘기였다고요. 그렇지만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안 하고 이 사태까지 퍼졌다는 거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치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회사 잘 크고 있고 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요 단계만 무사히 넘어가면 될 거다. 즉 결과로 모든 걸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방만함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과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이 사태 또한 결과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업이 힘들죠. 되게 힘들 겁니다. 대표도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진짜 힘든 상황이 있구나,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구나, 되게 참 운도 나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사가 한창 크면서 투자자가 줄었을 때 정말 좋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막 어떤 회사의 그 업계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모든 일은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억울해도 고객만큼 억울할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순식간에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어요.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해서 날려버리고 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고객들에게 막대한 양의 그런 손실을 입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진짜 몇십억짜리 빚쟁이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에게 1억, 2억, 3억, 10억씩 갖다 바쳐서 여러분이 성공할 거로 미는, 아무리 내가 이 회사의 리스크를 같이 테이킹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만큼 억울할까요? 아니면은 투자라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그냥 이 회사가, 고객들은 죄가 없어요. 고객은 죄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좋은 서비스를 니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고객을 끌어들인 거고, 그 고객을 끌어들여서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 그 공간 안에서 고객들이 혜택을 받던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 혜택을 기대하고 더 많은 돈을 고객들이 넣어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리는 상황이 됐다.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어떤 죄를 물어봐야 돼요? 너도 여기 와서 충분히 누렸으니까 이렇게 잃는 거는 너도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죠. 고객은 자기가 이런 어떤 혜택을,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을 여기에 넣었다, 사실 이 사실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존에 누렸던 게 현재의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타트업을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여러분이 전략을 잘못 짜서 생긴 그런 일들을 고객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는 사실은 되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번 일을 확실하게 잘 헤쳐나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국민 영웅이 될 겁니다. 스타트업의 어떤 그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와 그 역경을 극복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일을 겪으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힘듦을 못 견뎌서 떠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확 돈을 벌게 되고 내 눈앞에 돈이 보이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사람이 미쳐버려요. 반대로 갑자기 한순간에 막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막 어려운 순간이 되면은 그때도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서 굉장히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그런 좋은 사람들까지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되게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결국 여기에서는 대표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지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어떤 그런 그 이제 좀 초창기 단계라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냐에 따라서 저도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회사는 항상 리스크를 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안전자산으로만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5천만 원, 1억 원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10억 원을 벌고 100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은 그만한 돈이 없으니 매출을 그 정도로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를 받거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인재 요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해칭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안이함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그런 일들을 소홀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한 번에 막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나락으로 여러분의 회사와 주변 사람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일에서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분명히 전조준상은 있었고, 분명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미연에 대체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번 아주 미세한 그 흠이 하나 생기게 되면서 거기서 모래성처럼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서 어떻게 이 회사를 꾸며 나가고 다시 되살리느냐 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표자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역할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 상황이 된 것은 남의 탓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정말 10억대, 100억대 회사를 꿈꾸는 그런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꿈꾸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책임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이제 연휴죠.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아마 콘텐츠를 하나 더 올릴 계획이고요. 그때까지는 이거 보시면서 각자 좀 연휴 기간 동안에 쉬시면서 스스로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모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